기적이란 밖에서 무엇인가? 그건 아마도 변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변하길 기대하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에 스스로 연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기적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만을 생각해야 한다. 마치 생테쥐페리가 이집트 사막에 불시착해 갈증으로 죽어갈 무렵 동료 프레보가 파편들 속에서 기적적으로 남아있던 오렌지 하나를 나눠 먹으며 감격했던 것처럼 말이다. 기적이란 사소한 오렌지 반쪽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찾아온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미디어숲 출판사에서 출간한 장재형 작가의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 이란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질문과 마주한다. 나 역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부딪혔다. 내 삶을 지탱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는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무엇을 꿈꾸고 욕망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고자 고전문학에 빠져들었다. 이 책은 삶의 여정에 따라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수성, 사랑, 욕망, 삶과 죽음, 그리고 깨달음이란 큰 틀 안에서 고전문학의 인문학적 해석을 덧붙였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설정한 세상이라는 무대에 선 그들의 삶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은 주인공들을 관객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마주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4가지 길. 누구나 한 번쯤 추억에 잠기며 자신의 지나간 청춘을 회상할 때가 있다. 과거를 거슬러 오르다 보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웠던 일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된다. 꿈이 실현되어 행복감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웠던 순간들이 교차되면서 지나간 시간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다. 그러곤 이렇게 되뇌인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과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일까? 우리는 살다 보면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후회, 회한, 뉘우침 이런 감정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 과거의 쓰디쓴 물을 다시 맛보기도 한다. 마치 지나간 모든 과거의 사건들,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꿈과 사랑과 그리고 우정 등에 관한 아련한 추억을 붙잡고
혹 잃어버릴까봐 겁이 난 사람처럼 그 형상을 짊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앙드레지드는 시간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 나는 너무도 안타까웠다.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언제나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말한다.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를 괴롭혀왔다. 게다가 한번 선택하고 나면 다시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과거에 사로잡혀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된다. 그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가매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고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현재 이 순간에 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주는 선물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행복감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 대부분이 행복이 미래에서 올 것이라며 막연히 기다린다. 그러나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집착만 한다면 행복은 올 수 없다.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또한 한 곳에 머물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죽은 삶이나 다름없다. 안락함과 나태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변화를 찾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참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것들 속으로 흠뻑 젖어들게 한다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기다림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는 없다. 변화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선택은 오직 자기 자신만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만약 잘못된 선택으로 비록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미래에서 과거를 다시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이 아쉽고 저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아쉬운 것이 인생의 영원한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휘황찬란한 것들이 가득한 시장에 들어섰지만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서 하나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앙드레지드는 말한다. 그리고 그것밖에 소유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열정으로 삶을 살며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대기 상태의 자세를 갖추라고 강조한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아무도 행복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겨우 어렵게 행복한 삶을 시작하자마자 행복이 사라지는 경험을 종종 하기도 한다. 왜 행복한 감정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행복론에서 우리가 행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한다. 행복이란 저 진열장 속의 물건처럼 골라서 돈을 치르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그 행복을 구한다면 결코 아무 데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행복에 대해서는 추측도 예견도 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다. 기대를 갖는 삶, 이것은 행복한 존재이다. 행복은 전염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려면 결국 나 자신부터 행복해야 한다. 나의 행복은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행복한 삶에 대한 의욕을 갖자. 친구는 제2의 자아. 공자는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마치 지초와 난초의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함께 오랜 시간 있다 보면 그 향기는 맡지 못하고 그 향기에 동화된다고 말한다. 지란지교는 이러한 공자의 말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로 지초와 난초와 같이 향기롭고 맑은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한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위에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완전히 혼자라고 느낄 때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빠진다는 점이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홀로 있을 때 더 외로움을 잘 느낀다. 사소한 문제라도 외로울 때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물론 외로움이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느끼는 감정은 아니다. 외로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삶이 주는 고통, 질병, 죽음, 슬픔 등은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홀로 남겨진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처럼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탁월한 유전적 요인이나 자라온 환경적 요인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 애착으로 인한 외로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독한 외로움도 진정한 친구를 만나 우정을 나누는 것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익을 이유로 한 우정과 즐거움을 이유로 한 우정, 그리고 탁월성에 근거한 우정이다. 유익이나 즐거움의 우정은 상대로부터 어떤 좋음이나 쾌락이 생겨나는가 라는 조건 안에서 우정을 나눈다. 따라서 만약 더 이상 상대방이 원하는 이익이나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우정도 끝나게 된다. 반면 탁월한 우정, 즉 진정한 우정은 이해관계를 떠나 신뢰감을 바탕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오랜 세월 유지된다. 학창시절에 만났던 친구들과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변치 않는 우정으로 남는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직장이나 동호회, SNS 등에서 만난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을 맺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고 복잡하고 산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친구를 사귈 만큼의 여유가 없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훨씬 나은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왠지 처음부터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우정이라는 인연을 맺어보는 건 어떨까? 지란지교를 꿈꾸며 해서 유한진 시인은 진정한 친구란
저녁을 먹고 나서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라고 말한다. 삶의 중요한 시점에 힘이 되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이다. 잘 나갈 때는 어려운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즐겁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는 친구의 무거운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제2의 자아라고 말한다.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외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내 삶이 외로울 때 외면하지 않고 지탱해주는 사람. 내가 더 이상 꿈을 믿지 않을 때 그 꿈의 문을 닫지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